자, 그 로스팅 그러면 뭐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로스터드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각자만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로스팅도 마찬가지, 추출도 마찬가지고 한 줄로 정의를 내려버려. 정리를 해. 예를 들어서 이 커피는 과다 추출이라 써요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해결이 난 거잖아. 과다 추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정확히 과다 추출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지, 사실 과다 추출 아니라도 쓴맛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로스팅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 커피는 뭐 언더와 오버가 공존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얘기잖아. 그 언더는 어떤 포인트에 관한 문제, 오버도 포인트에 관한 문제잖아. 언더와 오버가 공존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현상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쓰잖아요. 언더데벨롭 같은 경우는 디펙트잖아요. 언더드면 디팩이네, 맞죠? 네. 그런데 오버로스팅은 뭐예요? 오버쿡은 사실 그거 디팩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그건 포인트에 관한 거잖아. 내가 이 정도 볶고 싶은데 오버쿡 됐어, 그럼 여기까지 더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스팅이. 솔직히 나는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이게 디펙트를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로스팅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거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주관적인 표현이네요. 주관적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주관적인 건 주관적이 않건 간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만 아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되거나 아니 정확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언더와 오버가 공존한다 그러면 커피는 덜 익었고 어딘가 좀 탄 부분이 있어서 그 불편한 맛이 나, 그런 맛들이 난다, 이러면 언더와 오버가 공존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버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지. 로스팅 디펙트인데 열을 데미지를 그을리거나 타거나 이전에 쓰던 표현 같으면 뭐 스코칭이 되겠네. 코칭이나 번트를 얘기를 네, 하는 네. 건가? 그런 게 되겠죠.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은 상태.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언더인데 스코칭이 생겼어. 그러면 스코칭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열이 너무 많이 과한 열이 가해지거나 그래서 생길 수 있으니 열량을 좀 줄이고, 언더는 포인트에 관한 문제니 조금 뒤로 미루고 해서 해결할 사실 수 뭐 있잖아요. 언더는 네. 포인트만의 문제는 아니지. 이제 열이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잘 먹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더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해결이 좀 쉽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네. 잠깐 결론을 짓자면, 뭔가 이제 로스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문제 해결을 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의 의미를 갖고 용어를 사용해줘야 소통이 잘 된다.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는 단어조차도 정확한 의미가 부여가 안 된 단어들을 그때그때 갖다 쓰니까, 생각나는 대로 쓰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됐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버쿡, 저는 사실 그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오버쿡 뭐 그리고 기존에 많이 쓰던 스콜칭이나 번트, 그리고 뭐 이제 노르딕 쪽에서 많이 쓰는 로스티하다라는 표현, 뭐 때로는 뭐 그게 뭐 베이크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오버로스팅? 오버로스팅 이런 단어도 보이는 것 같고. 오버로스팅? 모르겠어. 그래서 오버로스팅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아까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용어 하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이제 아시는 분이 좀. 자, 스코칭이 뭔가요? 스코칭이 일반적인 게 아니지. 스코칭은 명확하지. 커피에 겉면이 타는 거를 스코칭이라고 그슬린 하죠. 거. 그슬린 거. 왜 그슬려? 이제 보통 생두가 받을 수 있는 열 충격보다 더 강한 열이 가해졌을 때 타는 거를 스코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겉에 네. 일부분이 어느 열이 되게 많은 쪽에 가서 뜨거워 해가지고. 그래서 밀도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열 충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없애는 해결 방법은 이분하게 붓는 거. 얘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그치. 열을 넣어야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걸 정보를 보다 보면 물어봐요. 그러면 몇 도가 가장 좋나요?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 온도에 관한 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슬렸다는 얘기는 배전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란 후라이 할 때 만약에 너무 불이 세면 넣자마자 프라이팬에 올리자마자 막 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배전도는 지금 낮은 상태지만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만나는 부분 자체가 과한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슬리는 거기 때문에 스콜칭이라는 거는 배전도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투입하자마자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사실 이런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적정량 투입해서 볶는 이런 대류비중 높은 로스트에서는 스코칭을 본 일이 드문 것 같아요. 대류열에서 스코칭이 나기는 쉽진 않죠. 많이 근데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너에서 공급하는 화력, 뜨거운 공기가 이제 콩을 데피는 거잖아요. 대류를 많이 사용하는 로스터에서. 근데 그때 그 배기하고 이 공기의 온도하고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력은 조금 오히려 약해. 근데 배기가 에어플로우가 진짜 세. 그러면 대류 중심의 로스터여도 배전도와 상관없이 특히 로스팅을 끝내기 위해서 후반부에 화력을 줄여주는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뜨거운 공기가 콩을 만나는데 이게 너무 빠른 거야. 유속이 너무 빨라서 비유를 하자면 열이 어느 정도 충분하면은 이게 안으로 흡수되는 열이 있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열이 있는데 열이 어정쩡한 거야. 그냥 표면만 계속 스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표면만 더 수분이 날아가고 표면에만 계속 열 스트레스가 맺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우나에 들어가는 거하고 열풍기 쏘는 거 있잖아요. 벌써 아파. 같은 온도여도 그러면 스코칭은 보통 1차 팝이 일어난 이후에 뭐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열에서 생기는 스콜칭은 대류열에서 생기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져야지. 전도열은 오래 붙어 있어서 열을 과하게 먹어서 교반이 이제 잘- 타는 거라고 교반이 한다면 느린 이제 그런 경우 것들이 되게 많지. 뭐 드럼 면적 표면에 솔직히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이제 드럼이 너무 섞이지 많이 못하고 됐을 아니면 때 RPM이 너무 느리다거나 다 아니면 있을 때 커피를 너무 많이 때려 넣을 집어넣거나 수 어쨌거나 이제 교반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접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식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배전도가 높아질수록 생길 확률이 더 그래서 높아지는 제가 거고 예전에 프로바 전도식에서. 번을 쓸 때 브랜드 버는 수입자가 없어요. 40회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옐로우에서도 엣지가 다 그을린 현상들이 시커먼 현상이 나오고 RPM 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이면.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50, 60, 70, 65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봤는데 확실히 그때 이제 배운 게 이 생두가 공중에 떠서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공중에 떠야 뜨거운 바람을 잘 받을 바람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본적으로 전도 같은 경우 이게 붙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화상이 있는 거지. 일종의 스코칭은 화상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수분율 낮은 애들에서도 잘 발생하고 밀도 낮은 애들도 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코칭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지. 번트는 뭐예요? 그럼? 탄 거지. 이건가? 번트는 완전 탄 거. 탄 거지. 완전 탄 거. 숯. 근데 번트도 뭐 굳이 얘기하면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위험한데? 아니 우리 있었잖아 타나베전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 타나베전 있었잖아. 아니 그런데 이게 타나베전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배전도의 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강배전 해도 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음식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느끼기에는 배전도가 2차 크랙만 들어가도 탔다, 쓰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것 같아. 아까 잠깐 얘기하다 기름 나오면 로스티하다. 기름 나오면 디펙트 수준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취향의 문제지 디펙트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약하게 볶으면 그런 욕을 많이 많이 먹었 나 요거 이 집은 커피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고 아니 그래 우리 때는 이게 커피에 주름이 없어야 잘 볶아졌다고 얘기를 팽팽하게 하는 거야. 볶아야지 그리고 무슨 주름이 있냐고. 오일이 살짝 흘러 나와서 코팅이 이게, 돼야지. 흐르지 않을 정도 이렇게 돼야 맛이 잘 볶아진 거야. 옛날에 라떼 받으신 손님이 상했다고 가져온 적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은 이제 조금만 색깔이 어둡거나 기름이 나왔다 이러면 정말 거의 뭐 반품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탔다
덜 익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거고, 그거는 덜 익은 거, 실제로 덜 익은 거 대신에 실제로 탄 거. 번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면 이제 양식인 번트는 사실 그러면 로스팅 하다가 화장실을 가지 않는 한 또는 뭐 내가 뭔가 이렇게 깜빡 졸지 않는 한 일어나기 그렇게 쉽지 않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배전도가 낮아도 번트가 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스콜칭하고 번트의 경계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거죠. 스코칭이 좀 음. 심하게 나면 번트로 느껴지고 내 기준에선 이런 모든 게 그 로스팅을 하는 환경에 관한 문제 같아. 그러니까 환경 셋업이 돼 있고, 그 내가 맨날 투입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이래서 최적의 어떤 상태를 만들면은 사실 스코칭 번트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생활 로스터기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난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선 스코칭하고 번트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둘 다 탄맛. 그냥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업자잖아.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해결하니까. 해결을 하니까. 스코칭하고 번트는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는 구별을 할 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탄맛이지. 그치. 그러면 스코칭과 번트는 일단 먹었을 때 불편하게 탄맛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로스팅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그래서 로스팅의 디펙트다. 로스팅 디펙트지. 생두의 디펙트가 아니라 로스팅의 디펙트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티핑이라든지, 그리고 끝이 타 들어가는 거, 치핑, 티핑 이런 거. 티핑은 이렇게 왜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땜빵, 떨어져 땜빵. 나가는 게 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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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핑이 그 머리. 대하 쪽 끝에가 끝에 타는 거, 이런 것들, 그거를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다 탄맛으로 탔다라고 느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는 거지. 그렇지. 원인이 다르니까.